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과 즐거움을 얻는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한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오늘은 이제 32번째 강의로, 그렇다 그러면 이 전차 기수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이거를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전역에서 지난 22만여 년 정도 호모사피엔스가 발전시켜온 인류의 문화를 예술혁명과 생산혁명과 그리고 금속혁명과 문자혁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네 가지 변곡점을 갖고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시간이고요.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해서 38개 제가 직접 탐방했던 튀르키예 내의 그 탐방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얼른 좀 이스탄불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스탄불에서 아직 이스탄불을 벗어나기는커녕 이 사라이브르누에 있는 여기도 아직 지금 못 다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가야겠습니다. 네. 세비르스 왕조, 콘스탄티누스 왕조,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테오도시우스 왕조라고 하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로마 후반기 4개 주요 왕조 역사를 유적 유물과 함께 살펴보는 이런 이제 시간이 되고요. 오늘의 이제 학습 요점은 전차 기수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그리고 전차 경주의 핵심은 사실 말이잖아요. 우리가 기수를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수는 돈을 잘 벌었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스타급들은 오늘날 연예인들이 돈을 다 잘 버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이 다 잘 버는 아는 거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황제가 전차 기수가 된 적도 있다?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아직 못 찾으시는 분들은 책을 안 사보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한 권씩 오늘 사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 전자경주에서 우승한 황제가 있다? 여기도 고개를 갸우뚱하신 회원님들은 책을 한 권 더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도 이름이 있었다? 있었다. 왠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다못해 요새 강아지 하려면 안 되지. 반려견님들도 다 이름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려견님들도 이름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도 이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전차 기수의 수입과 전차 경주의 말과 그 다음에 전차 경주에서 황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차 기수 아우리가는 거액의 우승 상금을 받는데 수천에서 수만 세스테르티우스. 이 세스테르티우스가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로마 군단 병사들 연봉의 수백 배? 수백 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퀴즈가 나올 텐데. 자, 황제보다 부자인 사람도 있었다. 황제보다 부자일까? 일단 그렇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황제보다 부자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대부분이 두 번째에다가 이걸 들으셨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어떻게 되나. 자, 가이우스 아플레이우스 디오클레스라는 전차 기수가 2세기에 활약한 기수가 있었는데 총 상금이 3,585만 세스테르티우스. 요거를 2세기 그 세스테르티우스의 그 화폐 단위를 쳐가지고 오늘날 환산해 보면 수백억 원 이상인데, 수백억 원이라 해도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 가이우스 아플레이우스 디오클레스는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포르투갈 출신들이 돈을 잘 버나 봐. 호나우도. 그죠? 호나우도. 자, 122년에서 146년까지 24년간 전차 기술 활동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자, 재밌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뛰었어요? 데뷔를 로사타 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이적했어요? 프라시나 팀으로. 프라시나 팀이 평민팀으로 제일 유명하다 그랬죠. 거기서 황금기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24년 뛰다 보니까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지금 훌륭한 프리미어에서 뛰는 스타들이 다 어디로 가요?
은퇴할 무렵에는 별로 인기는 없지만 돈 많이 주는 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메시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저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호나우도는 심지어 아랍으로도 가고 우리의 대스타인 손흥민 선수도 이제 거기서 거기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할 무렵에는 미국으로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데뷔는 유명한 팀에서 해요. 그거 어렵잖아. 거기서 잘해야 프라스티나 팀으로 스카우트가 되고 이 과정이 오늘날 그 프로 선수와 똑같이 돼 있는 아주 싱크로율 99.998%의 놀랄만한 모습을 가이오스 아플레이오스 디오클레스라고 하는 그 아우리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묘비석이라고 하는 데서 알 수가 있는. 이래서 유물이 중요한 거예요. 저런 기록이 없어요. 묘비석에 나온 걸 해석한 거예요. 묘비석이니까 광개토대왕 묘비석 있잖아요. 광개토대왕 비문.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광개토대왕의 일생과 업적을 적어 놓잖아요. 그 식으로 이 가이오스 아플레이오스 디오클레스의 일생을 묘비석에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라틴어 원문을 우리 오늘 아주 그 맞추는 퀴즈 실력이 탁월하신 향연 회원님이 읽고 해석을. 근데 요거 우리 이 총무님은 이거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프랑스어가 라틴어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일단 맨 앞에 있는 거 쿠리트 그러면 프랑스어로 꾸헤 그러면 달리다잖아요. 그러니까 달렸잖아요. 전차 경주를. 그 다음에 아니스는 뭐예요? 프랑스어로 년, 안에. 그러니까 몇 년을 달렸다야.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숫자는 몇 년이라는 수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웽. 그게 20이니까 20년을 달렸구나. 그 다음에 뒤에 콰르테, 콰드리가. 콰면은 4잖아요. 그러니까 24년을 달렸다라는 거는 라틴 문자를 전혀 모르더라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윤희윤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이 완벽하게 해석되는 24년을 전차를 달렸다. 이게 프랑스어로도 그냥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그 서로 간에 막 의사소통이 잘 되는 이유가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나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나 똑같이 라틴어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 다른 나라 말이라도 뭐 조금 가서 보면은 웬만하게 해석이 다 되는 거니까 자유롭게 이웃 나라 말을 막 구사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우리 선호 회원님 계시지만 저분이 사업을 하실 때 중국이랑 일본이랑 막 이런 것들이 또 쉽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를 조금 쓰게 되면 그래도 어설프나마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되잖아요. 그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 자, 더 해석하려면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뒤로 이제 그 다음 것도 콰드리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많이 배웠던 콰드리가를 영어로도 되잖아요. 저거 에비게이트. 그러면 작동하고 움직였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비시트, 빅토리, 승리한 거잖아. 몇 번? 1462. 그러니까 라틴어로 적혀 있지만 지금의 그 영어나 프랑스어 갖고도 대충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다 적혀 있고 뒤에 이제 굉장히 길게 나온 게 저게 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기계. 물론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진 않아요.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저거를 라틴 숫자로다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라틴 숫자로 적어 놓으면 우리가 전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해 놓은 거고 저거를 라틴 숫자로 적어 놓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3,500만 뭐야 이게 읽기도 어려워요. 예. 저런 돈이 저는 없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네. 그래서 이걸 따져 놓으면 로마 군단병 병사 3만 년치 연봉입니다. 평생 번 돈이 3만 년치 연봉이에요. 3만 년. 이래니 게르만족이랑 싸우면서 눈보라 맞아가면서 병사를 해야 되겠어요? 팔자 고치려고 절로 뛰어들어야 되겠어요? 자, 군단 사령관 연봉의 700배. 군단 사령관
700년이 되는 그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 중심가에 있는 대저택 30에서 4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이 어디예요? 용산구에 새로 지은 거 뭐 누구 BTS 이런 애들 사는 집 있잖아요. 그거 새로 해놓은 거. 그거 뭐 현금으로만 뭐 한 300억 줘야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300억 줘야 사는 거 30채면 몇 억이에요? 한 1조 원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돈이에요. 갑자기 우리 명숙 회원님이 슬퍼진 표정으로. 돈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슬퍼지잖아요, 우리가. 네, 돈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게 공부하느냐고 돈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진 마시고, 그래서 황실 재정의 한 3.5%니까 황제보다 뭐 부자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황제는 사실상 국가였기 때문에 황제정 이후로는, 그러나 로마 제국 재정의 3.5%니까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오늘날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같은 거 따져보면 어느 나라 예산보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따지면 당시의 대스타는 뭐 특산 케이스죠. 근데 저 사람 묘지석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는 거고, 몇백 년 그 인기 기간 동안에 이 사람만 있었겠냐 이거예요. 지금 BTS만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한 세대 올라가면은 조용필도 있는 거고, 나훈아도 있는 거고, 이미자도 있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구창모나 배철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이들도 무지하게 벌었을 거기 때문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하나만 갖고도 지금 구창모는 아들까지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노래방에서 계속 부르니까. 네. 요즘 세대는 안 부르지만 저 같은 사람이 어쩌다 노래방 가면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외에는 아는 노래가 없으니까 그것만 불러 제끼니까 계속 노래방에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 묘지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밝혀진 거고, 묘지석이 안 나온 다른 대스타, 그 전차기수 스타들도 저 정도일진 모르지만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로마 언론 상원 의원들의 최소 재산 요건이 저 정도니까 뭐 로마 상원 언론 의원의 35명의 재산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 이렇게 돼서 이게 묘지석 원문이에요. 숫자 같은 것도 다 그 라틴 숫자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원문이니까 요거 민숙 회원님 요거 나중에 PDF 나눠드리면 두고두고 해석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재밌죠. 재밌어요. 아까 첫 문장 다 됐잖아요. 그죠? 자, 우리 윤희 회원님 얼마든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를 이제 우리 걸로 해석해보면 포르투갈 출신이고 42살 7개월 23일을 살았다. 정확하게 나오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살았다는 거를 생애 한창일 때 떠났다. 한창일 때. 42살에 떠나기, 여기로 한 두어 번 떠나신 분들 계세요. 그죠? 그래서 사두정차로서 가장 명성 높은 기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24년 동안 1462회 우승했고, 우승이 그렇고, 우승 1등, 2등 이렇게 했나. 그러니까 대상 있고 1등 있고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1등을 235회, 2등을 330회, 3등을 430회 해서 상금을 저렇게 벌었다.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적어 놓은 거죠. 이 사람이 평생 몇 대의 전차를 몰았을까요? 평생 24년 동안. 자, 1400대의 전차를 몰았다. 14,000대다. 한 분도 24,000대다. 왜 안 들? 하나 찍어야 돼요. 우리 여기 그냥 안 드는 거 없어요. 다시 한번 1,400대다. 한 분? 자, 14,000대다. 한 두 분요. 24,000대다. 이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왠지 이럴 땐 많이 찍는 거야. 그죠? 이럴 때는. 24,000대, 그러니까 24,000대의 전차를 몰아왔다. 엄청난 거지, 24년 동안.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남았으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42살 때 뭐 사고로 죽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은 안 적혀 있으니까. 생애 한창 때 떠났다는 거로 봐서는 사고사가 아니었을까. 근데 사고사, 글쎄요. 잠깐 뭐 추측이고. 그래서 적색팀에서 9년. 스타가 돼가지고 프라시나 팀에 가서 13년. 말년에 노인네가 돼가지고 청색팀에서 2년. 저 때는 이제 뭐 우승이나 이런 건 1등 못했을 테고,
그냥 뭐 꼬레비 정도 했겠죠. 예, 그래서 2만 4천 대의 전차를 끊었다. 야, 전차 경주라는 게 로마 시대 어마어마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 가이우스 플레이오스, 거꾸로 얘기했네. 가이우스 아플레이오스 디오클레스라고 하는 42살에 죽었던 로마의 유명 전차 기수 스타의 묘지석을 통해서 복원해보는 로마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기수 이름이 여러 있었다? 그렇겠죠? 그래서 스코르푸스니 포르피리우스니 이런 사람들이 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황제 총애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묘지석이 아닌 그런 역사 문헌을 통해서도 또 이런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동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유명했던 사람은 바로 이 포르피리우스라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벽도 로벨리스크 할 때 그때 포르피로게니투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자줏빛의 황제를 상징한대. 그러니까는 아마 요 포르피리우스도 뭐예요? 아마 이름을 나중에 너무 유명한 스타니까 이렇게 불러줬지 않을게. 황실에만 쓰는 이름을 넣어주지 않았겠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전차 기수 이름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마르키아 누스죠. V가 우니까. 그래서 마르키아 누스 뒤에는 뭐예요? 니케. 그리스어로 니케는 승리의 여신. 영어로 읽으면 나이키. 라틴어로는 아가 되기 때문에 니카. 그래서 승리의 마르키아노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항상 가서 이겨라 이거예요. 그죠? 이름에 한자로 쓸 때 우리는 그 승자 이름 들어간 이름들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키아노스 니카. 승리의 마르키아노스. 요건 누구예요? 파울이죠. 파울루스 니카. 승리의 파울루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니카는 승리다라는 걸 배우고, 자, 이제 말로 넘어가요. 드디어 이제 말입니다. 자, 아까 했죠? 에로스, 옴니아, 베르. 기수 이름이고, 그 밑에 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말 이름이 있잖아요. 말 이름이. 자, 이제 말 이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왼쪽에 있는 말 이름은 아마누스예요. 요것이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왔을 말이었을 확률이 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트리우 니투스. 그죠? 트리니투스. 이게 이제 트리니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할 때 삼위일체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그럼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기독교 시대의 전차 경주 말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를 확립한 게 언제예요? 381년. 어디 칙령? 칙령이 아니죠. 어디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381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정립했기 때문에 이거는 381년 이후쯤에, 아니면 그 무렵이거나, 삼위일체에 이제 사상이 많이 있었지만 확립을 한 게 381년 콘스탄티노플 칙령이니까 그 전에도 이게, 그러니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성부와 성자만 있었다면 성령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325년 이후, 그죠? 적어도 381년 이전이나 그 이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말에다가. 기독교 시대도 이건 한 거니까. 검투 경기는 이제 기독교도들이 굉장히 그게 멀리하고 막 싫어하고 그랬지만 전차 경주는 그게 아니고, 특히 우리가 공부하는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 한참 후대까지도 전차 경주가 펼쳐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 이름이 또 뭐예요? 이니우 미나토르. 미나토르라는 거는 협박하는, 겁주는, 무섭게. 이니우. 어떻게? 이웃 말들을 겁주는, 이게 내가 최고야. 내 옆에 감히 어떤 말이 와. 이런 의미로다가 이제 붙여 넣은 거죠. 그래서 뭐 공포라든가 속도, 위협, 천둥 이런 이름들을 말에다가도 많이 넣었다. 그래서 뭐예요? 빅토르, 아우로라, 불맨, 스텔라. 이건 굉장히 여성 이름 같지만 스텔라, 지금도 서양 사람들 스텔라 이름 많이 쓰잖아요. 라스 콘선스 때 거기도 나오는 것도 여자 이름이 스텔라죠.
근데 이제 저거는 저때 당시에는 이제 별 같은 스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텔라를 우리가 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로마인들의 어떤 그런 문학적인 소양이나 조어 능력,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이걸 잘 보세요. 말이 두 마리 있죠. 요거는 제가 이제 수스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저도 이번에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알았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좀 특이하긴 했다 했어요. 수스라는 건 어디냐 하면 수스가 어디예요? 수스가 튀니지입니다. 튀니지에 있는 그러니까 튀니지에 로마 유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특히 모자이크가 많이 있는 박물관들이 그 엘젠 모자이크, 엘젠 박물관, 그 다음에 수스 박물관, 뭐 제일 큰 거는 수도 튀니스의 튀니스 바로도 박물관이지만 수스 박물관도 모자이크가 많은데 이 수스 박물관에 전차 경주하고 그 이 검투 관련 모자이크들이 많고 독보적이에요. 이렇게 말을 이름 적어가지고 쌍으로 나온 모자이크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 저건 뭐 모자이크 있다는 박물관은 제가 뭐 못 다닌 데가 뭐 어디, 제가 파악 못한 데는 제가 못 다녔지만 제가 파악한 로마 모자이크 있는 박물관은 제가 다 다녔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이 쌍으로 나오는 거 이름이 몇 개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말은 아모르잖아요. 아모르 뭐예요? 사랑이잖아. 다 알잖아. 에로스, 아모르 이건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도미나토르. 그러면 아모르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 이름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감정적으로, 애정적으로, 뭐 부드럽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도미나토르는 뭐예요? 도미라는 게 이제 하나의 전적인 이런 뜻이잖아. 독재자, 정복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 중에서 아주 다른 말들을 제압하는 정복자 같은 말이야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전차 경주에서의 힘과 어떤 뭐 위험 이런 상징이잖아요. 그 말 두 마리를 같이 조합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애정 어린 그런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그 위험 있고 강하고 세고 요 두 이름을 한 팀 네 마리 말에 같이 집어넣어서 그걸 조화롭게 배치를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 이게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이게 음양의 조화 같은 거죠. 그죠? 예. 우리 역시 시인이시라 그런 거를 잘. 이게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해화절의 상징적인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우정과 행운 그리고 그것과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개념인 힘과 권위와 제압과 승리에 이런 의미를 갖다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한 마리에는 사랑과 은총을 다른 말에는 힘과 지배를 이런 식으로 다 딱 이름을 줘서 여기 비록 두 마리지만 저 두 마리가 같은 팀에 같이 묶여가지고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차 그 기수가 승리를 위해서 그 팀에서 얼마나 말 이름 한 마리에도 많은 그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아도란두스. 그 다음에 이쪽에는 크리니투스. 두 개라면. 그래서 아도란두스는 뭐냐면 아도라레가 이제 숭배하다의 뜻이니까 뭔가를 이렇게 숭배할 정도로 경배할 정도로 높이 존경할 정도로 훌륭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그 숭배할 만한 존재, 경배할 만한 존재, 행운과 신성한 축복과 같은 이름이고 그러면 크리니투스는 뭐냐? 요거는 크리니스가 머리카락 말 갈기라는 거예요. 말에 갈기 있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이 말 갈기가 이렇게 아주 풍성하고 머리숱이 많고 그러면 사람도 왜 그게 무지하게 건강하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나이 70이 돼도 그냥 머리가 시커멓고 그냥 가득 돼 있잖아요. 예. 저야 이제 이게 모자를 써서 된 거고 진짜 70이 돼도 이런 머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뭐예요? 용맹, 아주 빠름, 강함 이런 상징이에요. 갈기가. 그래서 하나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측면에서 아주 숭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의미고 다른 하나는 그냥 갈기가 아주 그냥 휘날리면서 바람 불고 질풍노도처럼 달릴 때에 말 갈기가 뒤로 막 날리는 거예요. 그건 힘과 용기와 건강함과 생명력과 이런 거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또 조합이 되죠. 그죠? 네. 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경배받는 자, 갈기가 화려하게 있는 자, 축복과 기품과 힘, 요거를 상징하는 거로다가 이름을 졌다. 기가 막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의 조합 다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 마리 한 팀 거를 하나로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이건 진짜 귀한 유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이름이 네 마리가, 이게 다 수수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저도 그때 이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모자이크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적이니까, 그래서 그 지금부터 한 10년 조금 더 됐네. 그때 썼던 유물 페니키아에서 핀 그리스 로마라고 하니까 튀니지하고 레바논의 로마 유적지하고 예술품들을 탐방해가지고 쓴 책이 있거든요. 10몇 년 전에 나온 건데, 거기에 제가 이제 이 튀니지를 다루면서 사실 이런 내용을 저도 그때는 공부를 못해서 몰라가지고 자세하게 담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회원님들 덕분에 깊이 있게 다시 그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와, 이러한 어떤 로마인들의 어떤 그 조어 능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또 이렇게 어떤 그 이 전차 경주에 담겨 있던 또 이렇게 문학적인 측면이나 다른 어떤 당시 사회 문화 같은 거를 다시 깊이 있게 저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푸필루스, 뭐예요? 보호를 받는 아이, 후견이 있는 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보호해줘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특별하고 각별해서 잘 보호를 받는 거야. 이게 엄청 뛰어난 말이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마토르는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아모르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랑하는 자, 연인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런 거 같이 들어가는 거다. 아마토르. 그 다음에 쿠피도.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큐피드니까. 큐피드가 뭐 하는 신이에요? 미워하는 증오의 신이에요? 아니잖아. 사랑의 신이잖아요. 저 쿠피도가 쏘는 활을 맞으면 운명적으로 사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운명적인 힘, 사랑의 힘, 막 이런 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우라.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우라. 특히 그 예술을 공부하거나 할 때, 시각예술을 할 때 아우라라고 하는 걸 많이 쓰거든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쓴 거기에 이제 그 기술 시대에 뭐 이렇게 뭐 시각예술, 제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일구도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거기 보면 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그 예술 비평, 시각예술 비평의 핵심 단어가 아우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아우라라는 건 뭐냐? 글자 그대로 의미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우라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람이 밖에 불고 있는 센 바람도 있지만 여기서도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숨결. 그 다음에 그 숨결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해주잖아요. 나의 숨결. 뭐예요? 나의 영혼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문학적으로 할 때 누구 사랑스러우면 호 불어주잖아요. 어린애 막 이쁘고 그럼 저도 이제 우리 손녀딸면 호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의 영혼을 남겨줘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해석은 바람이나 미풍이나 숨결이 되지만 그 숨결이라는 의미에는 또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일단 이 로마 시대에서의 이 아우라는 이때는 예술 비평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신성한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 아우라를 어디다가 썼어요? 뒤에 신을 할 때 뒤에 둥그렇게 해가지고 광배를 그리잖아요. 부처님 할 때도 광배를 하고, 또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도 광배를 하고, 이게 아우라입니다. 이건 뭐예요? 숨결, 그러니까 바람에서 숨결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 숨결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 같은 거,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넘보기 어려운 어떤 뭐 이게 존엄한 거,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아니마라고 하는 라틴어로도 이게 쓰이는 건데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1930년대 그 기계화 시대 예술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내서, 그러면 옛날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아우라 그 개념을 나온 김에 설명을 하면, 옛날 미술 작품이라는 건 뭐예요? 복제가 가능했어요? 안 됐잖아. 우리가 파리에 있는 루브르에 가야 밀로 섬에서 출퇴해 갖고 온 비너스를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현장에 가야 그걸 봤잖아요. 그때는 현장에 가야 봤기 때문에 그 현장의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우라예요. 그 뒤로 풍기는 그 어떤 그 존엄스러운 느낌. 근데 기술복제 시대 그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루브르 안 갔다 온 사람들 다 보잖아. 지구촌 전역에 퍼졌잖아요. 거기서 뭐가 느껴져요? 아니 뭐 이쁘네는 느껴지지. 그러나 원 오리지널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아우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복제 시대 과학의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할수록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그 아우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우라가 사라지는 시대에 예술의 나가의 방향은 뭐냐? 이 얘기는 다음 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아우라라고 하는 현대 그 예술 비평의 핵심 개념인 아우라 개념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다. 로마 시대의 바람과 숨결, 그것이 이제 뒤로 다 광배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다 보고, 이 네 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는 게 한 팀에, 그래서 보호받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 바람, 숨결, 이렇게 해서 신의 가호, 애정, 열기, 사랑, 뭐 속도, 좋은 거는 다 들어간 이름을 네 마리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저게 한 팀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전차경주의 말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이제 끝인 줄 알았더니 더 있네. 재밌네요. 어느 지역 말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자, 동유럽 말이다. 이거 손 들어보셔야 돼요. 동유럽 말 한 분 들으셨어요. 스페인산 말이다. 스페인은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북아프리카다. 대부분이 북아프리카를 들었는데, 요럴 때 이렇게 딱 해서 한 분도 안 들으실 때 한번 싹 들어보면, 네. 자, 어느 지역 말이 인기가 있었을까? 일단 스페인산이 가장 선호됐습니다. 스페인산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스피드, 지구력, 민첩성이 여기께 제일 뛰어나대요. 그래서 스페인 말이 이제 이게, 그리고 플리니우스니 콜루멜라니 이런 사람들의 책들에 이 에키 이스파니, 그러니까 스페인 말에 대해서 극찬하는 것 내용들이 나오니까 스페인 말이 로마 제국 전차 경주에서 최고의 경주의 말은 스페인 말이었다. 정답 맞추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북아프리카 말이에요.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드셨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말도 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북아프리카는 이집트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어디예요? 오늘날 모로코나 알제리 이렇게 해서 이거 튀니지까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기동성이 뛰어나고 요거는 경량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것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은 기병대 같은 데서 폼나게 할 때, 그리고 로마 군마로 또 요걸 선언해야 돼. 현장에서 또 민첩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북아프리카 말도 이렇게 인기가 있었지만 기병대 같은 데서도 많이 쓰였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아두고, 켈트족의 말. 그러니까 켈트는 어디예요? 오늘날 프랑스 지역이 이제 갈리아기 때문에 브리타니아도 포함되지만 주로 프랑스 지역이게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힘이 좋은 거예요. 힘이. 그래서 얘들은 훈련용으로 하루 종일 훈련해야 되니까. 센 놈도 하루 종일 훈련시킬 수 없잖아요. 얘들은 거 가서 잠깐만 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진짜 베개도 그거 갖다 놓고 제일 들고 뛰고 훈련해야 되는 건 이제 갈리아 말을 갖다가 훈련을 했다.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게 그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동방에서 갖고 온 거는 이제 벨루. 그래서 이건 경주보다는 이제 뭐 호의 의식용으로 썼다. 이렇게 말 원산지별로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퀴즈. 왜 그러면 스페인산 말과 북아프리카산 말이 전차 경주에서 인기가 있었겠는가? 요거 잘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환경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여기 대신 나와서 강의하시면 환경이.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 얼마나 그 내륙 지역이 건조합니까? 스페인 탐방해 보시면 알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면요 황량하잖아요. 바르셀로나 이런 데나 바닷가는 아름답지 내륙으로 그 풍차 있는데 내륙 들어가면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덥고, 북아프리카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차 경주가 벌어지는 이 바닥은 어때요?
큰 열기가 있고 모래바닥에 덥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초원을 달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분위기가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분위기랑 너무 이게 같아가지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게 적합했다. 그래서 이 두 혈통의 말이 그래서 인기가 있었다. 자, 오늘의 이제 끝으로 실존 정치인이 유니폼 입으로 나가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시각 유물이 남아 있다? 있어요. 네, 남아 있어요. 이게 비가예요. 두 마리가 끌잖아요. 저 사람이 유니우스 바수스입니다. 359년에 만든 거예요. 저 사람이 그때 죽었거든. 그래서 집정관, 뭐 물론 황제 시대긴 하지만 이 그 황제 시대에도 폼으로 옛날 공화정 시대 대통령에 해당하는 집정관은 직책은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황제 아들들을 이제 집정관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위직인데 요거는 오프스 세킬라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모자이크의 한 종류인데 이 돌 조각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런 거는 오프스 세킬라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화려하게 가운데 있는 저 사람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유니우스 바수스라고 하는 로마 도시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아버지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집정관을 했던 아주 명문 귀족 가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실명으로 남겨놓은, 그러니까 본인도 전차를 탔던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비가예요, 쿼드리가예요? 비가기 때문에 실제 전차 경주 기술을 했던 거는 아닌 거고, 비가라는 건 언제 쓴다 그랬어요? 의례용으로. 축제라든가 이럴 때 의식용으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폼 잡고 한번 축제 때 달렸던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뒤에 네 팀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 알바타, 붉은색 루사타, 그 다음에 푸른색 베네타, 녹색 프라시나 해가지고 네 개로도 확실하게 돼 있는 아주 귀중한 문화 유물입니다.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팔라조 마시모 박물관에 가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다. 칼리굴라 황제는 뭐예요? 매니아. 세토니우스가 쓴 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바이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푸테올리라는 데가 있어. 거기 두 군데를 그 부교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 흙을 넣어서 임시 다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차를 이렇게 타고 달렸다라고 하는, 실제 경기 나간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4두 전차 잘못하다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2두 전차 비가를 달리면서 파르티아에서 들고 온 전쟁 포를 앞에다 놓고 폼 내고도 달렸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그냥 뭐 실제 하기에는 좀 겁나니까 비가 데리고 그냥 이렇게 한 거, 요것만 알 수 있고, 대신에 이 사람이 그 녹색팀 프라시아탐의 아주 뭐 절렬한 팬이고, 그리고 거기에 프라시나 팀에 인키타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주 열렬 팬이에요. 말팬이에요, 말팬.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이 말한테 뭘 줬어요? 금으로 만든 보리. 보통 말이 금을 먹는다네. 말이 보리를 먹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보리를 만들어가지고 준 거야. 아니 뭐 독재자인가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포도주를 따라준다는 건 지금도 뭐 이렇게 좀 폼날 때 어떤 금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말한테 먹였다는 거야. 완전히 음주운전했네, 그럼 이 말은. 그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칼리굴라가 이 전차 경주와 그 다음에 녹색 팀과 프라시나 팀과 그 말인 인키타투스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고. 자, 네로 얘기. 네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네로는 뭐 그리스 많이 하기 때문에 올림픽 전차 경주에서 내가 꼭 한번 우승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67년에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열린 올림픽에 직접 참전합니다. 원래는 개최 연도가 66년이었는데 내가 갈 거니까 1년 늦춰라 그래가지고 67년에 열렸어요. 67년에 가가지고 12마리의 말이 끄는 거를 갖고 달렸는데 이게 이제 도중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탈락했어. 그러면 이제 실격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스웨토니우스 글을 보면 황제 열전 중에서 네로 편을 보면은 네로가 우승이 선언된 거야. 왜? 심판관이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네로 우승 선언한 거예요, 그냥. 그럼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이거 끝까지 달렸으면 네로가 우승한 거야. 네. 제가 지난번에 칼럼을 썼던 것도 지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옛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각국의 법원들의 판사들이 어떻게 돼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봤다가 아이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판결해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똑같았던 황제 앞에 독재자 앞에서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차 기수와 말 그리고 황제에 관한 이런 얘기를 살펴봤습니다.